32차 2022년 첫 번째 콜로키움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와, 집에서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11대 원후회 부회장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옆에 굉장히 멋진 신사분을 저희가 모셨지요. 오늘 저희가 공지 드린 대로 그 콜로키움에 굉장히 귀한 분을 저희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교수님을?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 글 몇 자로는 정말 소개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지금 현재 공과대학의 재료공학부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셨습니다. 정말 많아요. 유튜브 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인문학 부분, 그리고 아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뇌과학까지 총망라하시고 굉장히 면 강연을 펼치시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황농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몰입. 그죠? 저희 한때 이머전 해가지고 그 몰입 영어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붐을 이뤘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 몰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현장에 가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황농문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늘 그 영어 교육에 있어서 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몰입 학습법, 우리 학습자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흥미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물 흐르듯이 이렇게 꾸준한 학습이 가능할 것인지를 몰입이란 단어를 이용을 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교수자로서 그리고 미래 교수자로서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교수님?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저기 이 책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네, 베스트셀러 중에 그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초판이 교수님 언제죠? 초판이 2007년. 2007년에 초판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2017년에 1쇄가 발행이 됐고요. 2021년 12월 1일에 130쇄가 발행이 됐습니다.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채팅창에 활발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을 선정을 해서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아주 멋지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10분은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사인이, 친필 사인이 담겨있는 책 10분을 선정을 해서 책을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잔소리는 그만하고 교수님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농문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영어 교육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몰입 학습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료공학을 한 사람이 무한 몰입이냐, 뭐 또 영어 교육이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몰입을 경험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 결론은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불태워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불태우느냐?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의식이 있는 한 1초도 쉬지 않고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운전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뭐 걸어 다닐 때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거나 뭐 주차장에 있거나 의도적으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니까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는데 내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며칠, 몇 주일 시간이 지나면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두뇌를 어떻게 쓰는 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저희 분야에 여러 난제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몰입의 삶하고 일상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그 일상의 삶은 여러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있죠. 여러 활동을 하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 곳에 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몰입하는 삶은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한 가지에만 쏟아붓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에만. 근데 거기서 이제 커다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쏟아붓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분야에서 크게 기량을 발휘하죠. 예를 들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제 이게 코비 브라이언트는 천재가 아니었다라는 그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결과로 보면은 뭐 농구의 천재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농구에 몰입을 한 겁니다. 코비에게는 농구밖에 없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취미도 없고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데이트 대신 함께 농구 비디오를 봤다고 한다. 경기 후에 동료들과 어울린 적도 없고 오랜 경쟁자이자 동료였던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와도 마이클 조던의 비디오를 돌려보거나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을 한 거예요. 마이클 펠프스는 뭐 세계 최고 기록을 수영의 기록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도 다들 뭐 수영의 천재라고 결과만 보고는 다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완전히 수영밖에 몰라요. 그냥 오로지 수영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이렇게. 그죠?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그냥 수영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발레리나 강수진 이분도 이분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모든 예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독창성과 직관력 또한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생겨난다. 나는 발레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발레를 하고 있다. 하루 중 어느 한순간도 발레를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은 없다. 깨어있을 때는 무조건 발레만 생각한다. 그야말로 발레에 미쳤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몰입을 한 거예요. 뭔가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근데 그렇다면 몰입은 선천적인 재능이냐는 거죠. 다 이제 몰입을 해서 높은 기량을 쌓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구나 의도적인 노력으로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이제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뭐 게임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몰입하기가 쉬운데 내가 해야 될 이런 이제 몰입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이제 왜 어려운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보통 때는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산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몰입이 된 상태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하면 그러니까 의식의 무질서,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그래서 이제 의식의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의식이 무질서한 상태고 고도로 몰입된 상태는 의식이 질서 정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예요. 근데 자연 법칙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는 저절로 가지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는 이제 저절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이렇게 퍼지지만 담배 연기가 저절로 모아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한 상태에서 고도로 질서 정연한 상태로 가는 데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엔트로피 장벽이 있는데 이런 장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몰입도를 올리려고 할 때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엔트로피 장벽이 있구나.
근데 엔트로피 장벽을 뭐 넘는 거는 너무 내가 조급하게 굴지 말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해서 계속 이제 집중도를 올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완된 집중을 이용하라. 뭐,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 이제 슬로우 싱킹이라는 최근에 낸 책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완된 집중. 그러니까 relaxed concent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을 활용하고, 또 이렇게 느긋하게 하다 보면 졸린데 선잠을 활용해라.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과 선잠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런 몰입의 장벽을 쉽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몰입을 활용하기 위해서 몰입 상태를 이해해야 되는데, 몰입의 신경과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해당 뉴런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몰입하고자 하는 그 활동과 관련된 뉴런인 거예요. 해당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가 이제 몰입의 신경과학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과학적인 의미, 신경과학이라는 거는 뇌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학습 효율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학습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걸 가장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경과학적인 의미에서 학습 효율은 뭐냐면, 활성화된 시냅스 수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자,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시냅스가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 효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활성화된 시냅스 수를 저는 몰입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습 효율은 몰입도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몰입도가 높은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이 효율이 높은 거죠. 그러면 내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뉴런과 시냅스를 다량으로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런 뉴런과 시냅스는 일종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소통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 뇌의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뇌과학의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조금 이제 몇 가지만 더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소통 방법을 이해하려면 이제 의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합한 의식 이론이 버나드 바스 교수의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이에요. 이거는 의식을 무대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pay attention 하고 있는 것이 무대에 조명이 이제 밝게 비치는 그 대상이에요. 그건 아주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작업 기억이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이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이 이제 장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이 이제 시냅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의식의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는 거는 실시간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이 실시간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그러니까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식의 무대에 상영이 돼야 되죠. 그래야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의식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우리 몸에서는 중요시 여기고 그걸 이제 활성화를 시킬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은 도대체 뭐냐? 우리 뇌는 낮에 경험을 하고 밤에 학습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낮에 눈으로는 비디오 촬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그러니까 HD 해상도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촬영을 하고 있고, 귀로는 소리를 녹음하고 있고, 모든 촉각 정보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입력이 돼요. 이것을 내가 다 저장을 하면 너무 용량이 많아서 내 뇌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잘 때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장기 기억에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폐기 처분을 해요. 근데 이때 그럼 우리 뇌는 뭘 기준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르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연구한 분이 에릭 칸델 교수인데 이분이 밝혀낸 게 자극의 세기가 클 것, 그 다음에 반복,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분이 이걸 밝혀서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과학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몰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뇌과학인데, 그러면 이제 몰입도를 올리려면 해당 뉴런과 시냅스를 다량으로 활성화시키면 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자극이 큰 행위를 반복하면 돼요. 게임이 그렇죠. 게임이 그렇고,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고, 우리가 몰입하는 행위들이 그래요. 도박이 그렇고, 자극이 큰 행위가 반복이 되면 이제 쉽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될 영어 공부, 그 자극이 작단 말이죠. 내가 그걸 아주 좋아하면 자극이 크겠지만, 내가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극이 작은 행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지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작으면 반복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지속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축구에 몰입하려면 축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돼서 몰입도가 올라가는데, 육체적인 행위는 이제 의식의 입력이 돼서 무의식의 생중계가 돼서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인 행위는 오랜 시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생각은, 특히 이완된 집중을 하면서 하는 생각, 이완된 집중에 의한 생각은 상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상상을 하면 지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상상처럼 하는 거가 이제 슬로우 싱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식에 입력을 하되 지치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오랜 시간을 의식에 입력을 해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영어에다 적용하면 이제 몰입 영어, 그러니까 몰입을 이제 영어에다 적용하면 몰입 영어가 되는 거예요. 몰입을 이제 영어 학습에, 그럼 이런 개념을 영어 학습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과목을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에 몰입하고 있으면 수학 공부만 대리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하는 게 좋고, 내가 영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싶으면 이제 영어 공부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좀 질리는데 그걸 넘어가야 그 다음에 새로운 몰입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해서 과목을 바꿔버리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몰입도가 별로 안 되지만, 지루한 단계를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힘든 단계가 있죠. 그 힘든 단계를 계속 가야 정상에 이룰 수 있듯이 좀 공부하다가 지루하게 되는데, 그 지루함을 넘어야 이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하는 방식보다는 일주일, 한 달, 혹은 방학 때 연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몰입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몰입이 필요한, 정말 몰입해서 어학을 잘해야 되는 경우가 어떠냐면,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일본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일본말을 원어민만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어학이 필요하고, 이걸 또 말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스파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자료를, 오늘 소개해드릴 많은 자료를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하는 KBS 스페셜 2011년 12월 18일 방송한 내용인데, 이게 어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이걸 가져왔는데, 당시 이제 말하기 듣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쓰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말하기 듣기만 훈련을 하는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연습에 연습. 근데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하냐면 선생이 한 명 가지고는 집중을 못 시켜요. 선생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20시간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될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저거를 6개월 하면 거의 원어민처럼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이제 이 방송에 소개가 되고요. 저런 방식은 구 동구권에서도 이제 스파이 훈련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가지 언어만 뭐 6개월 동안 하면 이제 완벽하게 습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 방법을 어린아이에게 적용해도 되겠네 이제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적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서적인 이제 불안정성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너무 이제 뭐 어릴 때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한 가지만 너무 이렇게 하니까 뭐 어쨌든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교육에 적용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뭐 성인들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인사이트에 이제 11명의 러시아 스파이들은 이 방법으로 미국인들을 감쪽같이 속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스파이들이 이제 잡혔죠. 그런데 11명이 잡혔는데 이웃도 그 사람들이 스파이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은 11명의 이웃 사람이 러시아 스파이라는 언론 발표가 있기 전에는 그들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러시아 스파이들이 미국인들의 의심을 사지 않은 이유는 구 공산권 국가에서 스파이 훈련용으로 도입한 몰입 언어 교육 덕분이다. 안드레이 베즈르코프는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 러시아어 대신 영어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완벽한 이제 미국 사람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 미국 사람이라고 속은 거죠. 제가 이제 영어 학습 몰입 사례를 소개를 할게요. 이제 처음에 소개해줄 분은 제 책의 독자인데, 이분이 이제 군에 있을 때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경우에도 이번에 몰입 속편을 읽으면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몰입과 가장 가까운 또는 몰입의 한 형태라고 생각되는 경험을 떠올리게 됐다. 예전에 군 생활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대할 때까지 영어를 마스터해야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에 매진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로 생각한 것이 스탑워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공부하는 시간을 시간으로 재는데 1분 1초까지도 정확히 측정해서 모든 깨어있는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자는 생각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몰입을 경험할 때도 저랬거든요. 1초도 쉬지 말고 내 두뇌를 풀가동시키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분야에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오면 그냥 걸어가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분 1초까지도 정확히 측정해서 모든 깨어있는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자는 생각이었다. 저게 몰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게.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훈련을 받을 때도, 버스를 타거나 잠을 잘 때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머릿속으로 영어 일기를 쓰며 잠이 들었다. 주변에 공부할 도구가 없을 때에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났던 일을 영어로 표현하고 동화책을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영작을 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오직 영어 생각과 공부에 몰두했으며 이로 인해 군에서 고참들과 갈등도 많아 사고를 치기도 했다. 저렇게 몰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성과죠, 이제. 영어라면 알파벳 정도밖에 아는 게 없던 내가 토익 최고 점수도 받고 취직도 하고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때의 영어 공부, 정확히 말하자면 그 당시 몰입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 듯이 하니까 영어 실력이 단기간에 이제 확 오르는 거죠. 또 한 분은 이제 어느 의과대학생인데, 이분이 이제 과학고랑 카이스트를 거쳐서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예과 2학년 시험 기간 때 세포생물학 전공서적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을 교과서 한 줄 한 줄씩 읽다가 시험 전날에 밤을 새워서 한꺼번에 벼락치기를 하는 도중 교수님께서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신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어찌나 비슷하던지 소름이 돋을 정도더군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어려웠던 책의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되고 두꺼운 책이 화살 하나로 다 꿰뚫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순간 제 IQ가 500은 되는 것처럼 모든 게 쉽고 자신감이 넘치고 숨 쉬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종교적인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몰입 체험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영어 공부에 몰입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2학년 1학기에 조기 졸업하여 카이스트에 진학하기로 합격을 해놓고 2학년 2학기를 별일 없이 보내던 중 해리포터의 신간이 나와서 한글 번역본이 나오기 전에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꽤나 두꺼운 그 수백 페이지의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게 친구들끼리 경쟁이 붙었대요.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영어가 익숙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 읽히지만 그 단어를 사전을 뒤지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몇 챕터를 더 읽다 보면 점점 수월해지다가 책 중후반부에 가서는 마치 속독처럼 눈으로 휙휙 스치듯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도 많고 뭐 이렇게 안 읽히고 저게 이제 몰입의 장벽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고 연속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두꺼운 이제 영어책이니까 계속 그걸 친구들하고 또 경쟁을 하는 거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다 이해했다고 느껴지고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그 책을 읽는데 투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뒤로 잘 때 영어로 꿈을 꾸고 꿈에서 제가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영작해서 영어로 쓸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사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장문의 영어 문장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제 영어 실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제가 문장을 쓰면서 이게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본능적으로 캐치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어책을 읽음으로써 영어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그 분야에 몰입된 느낌으로 해리포터라는 책에 나온 문장을 공부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저 기분은 얼마 후에 사라졌는데요. 저 말고도 친구 한두 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두꺼운 책을 이제 쭉 뭐 며칠간 보면서 저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학 공부에서도 몰입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보여준 사례는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을 경험한 겁니다. 어떤 분은 군대에서 이제 뭐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몰입을 경험했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 해리포터 책을 친구하고 경쟁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제 몰입을 경험한 거죠. 그 발레리나 강수진이 나는 발레를 하지 않은 시간에도 발레를 하고 있다. 하루 중 어느 한순간도 발레를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은 없다. 깨어있을 때는 무조건 발레만 생각한다. 그야말로 발레에 미쳤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 몰입을, 저분이 이제 저렇게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됐는데 저것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도적인 몰입의 가설을 세웠는데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해도 되는데 행위는 지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발레리나 강수진 보세요. 이분이 발레를 계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중 어느 한순간도 발레를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은 없다가 발레를 계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는 발레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레만 하면 지쳐서 못하죠. 발레는 몇 시간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발레를 생각했기 때문에 몰입이 된 거예요. 저거를 유의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하는 거죠. 그건 가능해요. 그거 슬로우 싱킹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면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슬로우 싱킹에 여러 사례가 소개되어 있어요. 뭐 음악, 피아노 치는 학생, 프로 골퍼, 축구, 뭐 수험 공부, 저게 워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어 학습을 위해서 의도적인 몰입이 가능하냐는 거죠. 영어 학습에도 의도적인 몰입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영어에 이제 의도적인 몰입을 하려면은 영어 공부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나깨나 영어 공부만 하는데 또 방법도 좀 중요해요. 방법. 저는 이제 뭘 이렇게
권하냐면 원어민이 읽고 듣는 방식으로 해라라고요. 원어민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원어민은 해석이란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외형 기억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뇌의 다른 부분을 써요. 축두엽이라는 부분을 쓰는데 원어민이 읽고 듣는 방식이 절차 기억, 암묵 기억인데 저걸 잘해야 이제 언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이 읽고 듣는 방식으로 하라.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think in Englis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think in English 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걸 우리말로 바꾸면 직독직해, 직청직해예요. 그러니까 해석 없이 영어로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영어로 읽고 해석 없이 이해하는 거. 그리고 듣고 바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돼야 이제 직청직해가 되고 서로가 상보적인데 저걸 안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몰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절차 기억, 암묵 기억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하는 그 후배 교수가 연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 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아주 잘해요. 연구 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아주 쉬운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왜 못 알아듣냐면 이분이 한 5문장을 얘기하면 첫 문장 얘기할 때 그거를 해석을 하다 보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을 얘기하니까 아무리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또 천천히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또 다시 천천히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직독직해, 직청직해가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거를 해석할 시간을 따로 가지면, 그러니까, 원어민이 읽고 듣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게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 때문에 저걸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 장벽을 넘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영어를 가르치는 분은, 학생들이 저런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안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능 재수생, 제가 몰입을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몰입 클럽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재수생인데 이분은 다른 수학에 몰입을 끝냈죠. 그럼 영어에 몰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어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그때 제가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독직해를 해라. 그러니까 원어민이 읽는 방식으로 해석을 따로 하지 말고 그거를 훈련을 해라. 그거를 좀 느리더라도, 속도가 느리더라도 쉬운 문장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험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 말하기보다는 말하기는 수험 공부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직독직해는 직청직해랑 관련되니까 듣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18주 차입니다. 그 전에는 수학하고 국어에 몰입을 했어요. 2021년 7월 9일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인데, 교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직독직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영어로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읽으면서 내용이 점점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번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도 3번 정도 읽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 며칠 동안은 영어를 직독직해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2, 3일 정도 지나니 점점 영어 그대로를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가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재미있는 글 읽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벽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학생은 2, 3일 정도 걸리더라. 하루 종일 공부해서 저 장벽을 넘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한없이 발전을 해요. 19주차입니다. 7월 16일이에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점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번 주에 피드백 주신 것처럼 영어를 한글 읽듯이 술술 읽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이번 한 주도 공부했습니다. 공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를 정도로 재밌는 글 읽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어렵거나 관심 없는 내용의 지문이 나오면 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잘 이해가 안 가서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직독직해로 하니까 또 몰입도 하고 거기다 방법도 저걸 하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죠.
작년에는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이해하고 문제 답 맞추는 것만 급급하며 넘어갔었는데 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니 정말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는 기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선택지를 보지 않고 저 스스로 답을 생각해 봤는데 선택지와 똑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한글 읽듯이 읽으면 훨씬 더 잘 맞춰요. 저도 맞추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비슷한 의미의 단어만을 떠올려도 지문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대로 들어갈 내용을 맞춰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더 재밌고 더 자신감도 생겨서 어떤 내용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영어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 지도 학생 중에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서 이제 그 특례로 이제 군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게 경쟁이 있는데 국사하고 영어 시험을 이제 봐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 학생이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다른 학생들은 다 저런 문제가 없는데 한 학생이 이제 계속 저 문제가 그 영어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안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죠. 이제 영어에 이제 관심이 없고 이제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불러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몰입을 하게 환경을 해줘요. 그래서 당분간 연구를 중단하고 너가 이 영어 시험 될 때까지 그냥 영어에만 몰입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방법은 이제 직독직해예요. 직독직해. 준비하는 게 탭스인데 탭스 점수로 이제 하는데 이 학생이 이거 이제 작년 5월 7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직독직해를 하게 되면서 영어 자체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거나 하나의 작품으로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주가 되면서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5월이에요. 이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6월이에요. 직독직해 연습을 위해 읽던 해리포터 책을 다 읽었습니다. 책도 두껍고 어려워서 그만뒀던 기억이 있어서 처음에는 못 끝낼 것 같았는데,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페이지도 잘 넘어가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초반부에는 직독직해 연습을 위해 읽었지만, 독해가 쉽지 않아 분석하는 시간이 길어 지루했었지만, 나중에는 즐기기가 어렵지 않아 재밌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하던 직청직해에서도 직독직해에서 연습하던 문장을 소화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같이 잘 들리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하면 직청직해가 다 도움이 돼요. 직청직해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 재밌고 재밌으니 몰입도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입도를 올리면 재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으면 또 몰입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7월입니다. 저번에 쳤던 시험에서 독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직독직해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 하면 독해를 잘하게 되죠. 한글 읽듯이 읽으니까. 그래서 저런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몰입클럽에 참여한 사람 중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 학생도 이제 우울증이 있는데 이제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가 아니에요. 이제 아닌데 대학원을 서울대학교로 오기 위해서는 탭스 시험을 이제 봐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이 이렇게 점수가 꽤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몰입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죠. 그러니까 2월 10일 얼마 전에 지난달이에요. 요즘 마음이 매우 평온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이후로 가장 평온한 상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지문의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푸는 문제들도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 점은 직독직해 방식이 습관만 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탭스 공부에 힘을 쏟았습니다. 문제를 점점 풀수록 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틀리는 문제들도 확연히 많이 줄게 되어서 실력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일이고요. 영어 자체에 대한 공부도 재밌습니다. 또한 직독직해 방식으로 지문을 읽다 보니 점점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잠깐만요. 이게
시간 자체가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 학창 시절부터 영어 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접근하고는 했었는데 직독직해 방식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글 읽듯이 읽으니까 어떤 공부한다는 부담이 없죠. 그리고 그거 자체에 이렇게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매우 흥미있는 내용으로 느껴지고 지문을 읽는 정확도 또한 몇 배는 자세하게 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로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맥락을 보기 때문에 문장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독직해 방식은 읽는 즉시 바로 머릿속으로 내용을 저장시킬 뿐 아니라 쭉 끝까지 한 번에 읽어나가는 방식이라 정확도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직독직해 방식으로 영어를 읽다 보면 오히려 한글보다 더 읽는 것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보다 약간 도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입이 잘 되고 재미가 있어요. 26일이에요. 그 다음 주차. 확실히 영어 자체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의 장벽이 낮아서 그런지 매일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영어 공부에 이제 몰입을 해서 특히 이제 어학은 몰입의 장벽이 낮아요. 수학이나 뭐 다른 과학이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제 몰입의 장벽이 낮아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제 우울증에도 좋은 거죠. 재작년에는 악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울증 걸린 이후로 거의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자주 경험했던 것이 가장 큰 변화이자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을 해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니까 이제 우울증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여기서 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는 밖에 나가면 세상이 아주 아름답고 마치 하나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산책은 꾸준히 했었지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보다는 바쁘게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도는 밖에 나갈 때마다 세상이 아름답고 마치 하나의 풍경화를 보는 듯이 아주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마음도 매우 평온합니다. 그렇죠?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그 EBS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 재미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이제 무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한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제 훌륭한 개최국 역할을 해줬으니까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의 우선권을 준다고 이제 했어요. 한국 기자들 먼저 서로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권을 줬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정막이 흐르죠. 이게 어색하게.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영어를 어려워하나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질문하면 아마 통역이 필요할 겁니다. 뭐 사실 통역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역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고 중국 기자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저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먼저 한국 기자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국 기자가 한국 기자들에게 제가 대신 질문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한국 기자가 질문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되겠네요 하고 또 이제 한국 기자들한테 물어봐요.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없나요? 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침묵이 흐르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멋쩍은 듯이 이게 전 세계로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고 소개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영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교육의 이제 문제죠. 우리가 영어 교육에 OECD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답니다. 1년에 10조 이상 영어 교육에 투자를 한대요.
스웨덴 글로벌 교육 기업에서 이제 분석한 거에 의하면 한국에서 영어 교육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스웨덴 글로벌 교육 기업 EF는 이제 Education First라고 하는 교육 기업이에요. 여기서 매년 이제 그 112개국의 EPI, 그러니까 English Proficiency Index를 발표를 해요. 2021년에 1위가 네덜란드, 뭐 저기 이제 스웨덴이 될 때도 있고, 뭐 네덜란드 왔다 갔다 하죠. 2위가 오스트리아, 덴마크 쪽 북부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는 37위입니다.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 참 놀랐는데, 국민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버스 기사가 됐건, 뭐, 누가 됐건,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영어 못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발견했는데, 그렇게 길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파는 어떤 할머니가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 명 딱 발명했어요. 다 영어를 잘해요. 얼마 전에, 그 스웨덴, YTN 뉴스인데요. 스웨덴 방역 해제 선언에 관한 뉴스인데, 여기에 스웨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얼마나 영어를 즉석에서 그냥 잘하는지. 어쨌든 아까 그 스웨덴 사람들 그 방역 해제에 관련된 인터뷰를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저렇게 영어를 잘해요. 저도 참 놀랐는데, 북구 유럽 사람들 다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근데 이제, 저게 우리보다 영어 공부하는 시간도 훨씬 적고, 뭐 투자하는 돈도 훨씬 적은데 저래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건데, 근데 이제 뭐 영어나 스웨덴어나 뭐 어원이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핀란드는 우리나라랑 어순이 비슷해요. 핀란드어는. 근데 핀란드 사람들의 또 영어 구사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 그 KBS 스페셜에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영어 구사 능력이 나와요. 북유럽 국가 중 영어와 처다른 어순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에 가봤습니다. 핀란드는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거리의 시민들에게 헬싱키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So if you are a foreigner in Helsinki, I should say these two streets here. This is Aleksanterin katu and the next is Esplanade. In Helsinki there is this part called Esplanade, it's beautiful and I recommend it. Joo. Helsingissä on paljon kaikkea kulttuuria. Ja... Eikö siellä sieltä englannin Yes. Well, Helsinki has a lot of culture, a lot of nice restaurants. 이번엔 시장에 가봤습니다. 식재료를 파는 상인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봤죠. You cut little bit here, the stem, and then you cut maybe one time in half, and then you fry it in the frying pan, because mushroom has a lot of water. 영어로 설명하는데 다들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It's like a whole fish, tiny fish, and then we put some brown flowers on it, and then we deep fry in the hot oil. And afterwards we put it on a pan and just put a bit of salt on it, and that's it.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렇게 영어를 저렇게 구사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왜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하길래 저렇게 잘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못하느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모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는 암묵기억, 절차기억, 비서술기억, 그러니까 암묵기억이라고 여러 가지 용어를 같은 얘기인데요. implicit memory, 절차기억은 procedural memory, non-declarative memory, 이제인데 저게 뇌 처리하는 뇌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하죠.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이 다음에 무슨 단어를 해야지 하고 준비 안 한다고요. 그냥 저절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절차기억, 암묵기억, 비서술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학을 저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해석을 하고 문법을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거는 외형기억, 그러니까 그
explicit memory 또는 서술기억, decorative memor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운다거나, 근데 저게 이제 왜 이게 발달이 되어 있냐면 저게 시험 보기에 참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절차 기억을 테스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필기 시험으로. 근데 해석 문법은 뭐 이렇게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하기가 되게 좋고,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올리려는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가 이제 강조되면서 우리가 이제 해석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저렇게 백날 해도 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에서 처리하는 부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부하는 게 어학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공유하고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테스트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 그 KBS 스페셜을 잘 다뤘는데, 어휘는 서술기억으로 뇌의 측두엽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 등 이렇게 어떤 팩트를 기억하는 거예요. 서술기억이라고 하고, 어순이나 문장, 신텍스, 그거는 절차기억, 운동, 악기 연주 등으로 몸으로 배운다는 기억으로 뇌 기저액, 손의 전두엽, 이런 데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모국어를 말할 때는 사람들이 다 절차 기억을 써요. 모국어를 말하고 듣고, 듣고 말하고 쓰고 다 절차 기억을 쓰는데,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는 다 우리는 절차 기억을 쓴다고요.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억을.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할 때는 이렇게 그거를 의식을 하죠. 이 단어 뜻은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서술 기억을 하게 돼요. 저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영원히 어학은 이제 마스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절차 기억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절차 기억으로. 여기에서도 리플에서 얘기하는데,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절차 기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영어를 많이 못하는데 얼마나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해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매번 그것을 지어서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방법이 유아가 언어를 배우는 그 방법이 이제 바로 절차 기억으로 배우는데, 메리 라인 와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료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전 언어 단계, 프리링귀스틱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감수성이 높고 이제 발생을 하는데, 태어난 지 16주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리고 20주가 되면은 이제 모음이나 자음의 사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언어 단계에서 한두 단어 단계로 가요. 이때 이제 발음이 불완전하죠. 구름을 구금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고쳐줘도 구금이 아니고 구름, 그래도 얘는 구금 그러죠. 발음이 불완전한데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요. 이때는 이제 뭐 도기비, 그러니까 개가 크다 할 때, 볼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에그가 아니다, 모 크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완전한 신텍스를 가지고 한두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4개월이 되면, 만 2살이죠. 24개월이 되면, 50단어 정도를 얘기하고, 이런 two-word phrase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단어 조합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30개월이 되면 한 100단어를 얘기하고, 3개에서 5단어의 프레이즈를 얘기해요. 그때는 이제 dog is big, where is ball, 문장 신텍스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서 48개월이 되면, 그러니까 만 4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5살이 되면 이제는 자유자재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순서대로 어학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 언어 단계, 그 다음에 저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신텍스가 안 맞는 저런 걸 우리가 창피해서 저걸 안 하는데, 저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가서 그 다음에 신텍스가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완벽히 구사를 하죠.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죠. 이렇게 가야지 그게 절차 기억이 되고,
이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언어 습득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들어요. 말은 이제 의미를 알아듣긴 하지만 말은 못하죠. 그것을 스티븐 크라센 박사가 comprehensive inpu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는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얘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 2단어 단계, 그러니까 불완전한 신텍스로 얘기하죠. 저걸 창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완벽한 말만 자꾸 하려는 그것도 틀렸다고 해서 지적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는 내가 말하려는 게 이건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한 신텍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운 단어를 사용하지만 신텍스가 맞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렇게 어순이 맞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쉬운 단어와 쉬운 신텍스를 사용하지만 자유자재로 얘기하죠. 자유자재로. 저게 이제 만 48만 세가 되면, 그 만 4세가 되면 저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이제 더 발달하는 거는 독서, 토론 등의 이제 교육을 통해서 더 고급 언어, 고급 신텍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고급 언어, 고급 신텍스를 쓰는 건 알지만 이제 저렇게 자유자재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학을 제가 아주 임프레시브한 동영상인데 새로운 언어를 1년 안에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유튜브에서 치면 이 동영상을 나옵니다. 제프 브라운 교수는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런 방식의 어학 교육을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증명을 합니다. 저런 방식으로 해서 1년 만에 이집트어를 완전히 마스터를 해요. 언어 교환으로 해서 이제 서로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방식인데 이것도 동영상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مرحبا السلام عليكم أنا اسمي جيف براون وأنا مدرس إسباني بس دلوقتي أنا بتكلم العربي ليه؟ زي أنا بتكلم العربي من سنة بالظبط أنا ما كنتش أعرف العربي أنا ما كنتش أعرف ولا كلمة بالعربي ودلوقتي أنا بتكلم العربي كويس مش كويس أوي مش كويس جدا مش مية مية أكيد بس أنا مبسوط مع العربي بتاعتي في الفيديو ده أنا هوريكم ازاي اتعلم اللغة اللي انتوا عايزينها بس في الفيديو ده أنا عايز إن انتوا بيشوفوا الطريقة مهمة إن اتعلم اللغة اللي انتوا عايزينها أنا مش ذكي أوي أنا مش أوكارينو أنا مش ساحر أنا شخص عادي زي انتوا جاهزين اتعلم اللغة اللي انتوا عايزينها أنا جاهز يلا بينا يلا نتعلم اللغة الجديدة Yeah, people ask me that. I'm trying to learn another language. What is the most important sentence to learn first? It's not, where's the bathroom? It's not, I'm lost, help me. We have done extensive research on this. We have interviewed millions of people. And the winner easily is, my friend will pay. Dos cervezas, por favor, mi amigo va pagar. Mon ami va payer. Mein Freund wird bezahlen. Okay, that's today's joke. Let's go on. My name is Jeff Brown, and I am a language lover. I love languages. 네, 저 동영상 한번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이제 미국 대여섯 살, 우리 나이로 6, 7세예요. 언어 구사 능력을 목표로 암묵 기억을 형성하는 게 좋다. 절차 기억을 형성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쟤들이 뭐냐면 쉬운 단어를 써요. 아주 쉬운 단어, 아주 쉬운 문장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자유자재로 얘기를 해요.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저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목표로 해야지 우리가 복잡한 단어, 복잡한 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하기에 절차 기억에는 단순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저게 체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운 단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comprehensive input, 최대한 이제
comprehensible input은 뭐냐면 의미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쉬운 영어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된다.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교적 쉬운 영어의 원어민의 소리 파일을 구해서 구간 반복 기능이 있는 앱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 앱인데 뭐 많이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워크 오디오 북도 있고 이게 그 아이폰은 스피터라는 좋은 앱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Hey guys, did you decide which club to join? Hey guys, did you decide which club to join? Hey guys, did you decide which club 이렇게 to 이제 join? 무한 반복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Hey guys, did you decide which club to join? 이거를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Did you decide Which club to join? 이렇게. Hey guys, did you decide which club to join? Hey guys, did 그래서 you 이거를 decide which 애웠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애우는 안목 기억, 절차 기억은 애우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대까지 새겨져야 되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가면서 계속 따라하는 거죠. 식사하면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소리를 내서 따라하면 제일 좋고 소리를 내가 양치를 할 때 소리를 못 내면 그냥 틀어만 놓고 마음속으로 따라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지루할 것 같은데 조금만 장벽을 넘으면 이게 몰입이 돼요.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뭐 운전할 때도 좋고요. 뭐 지하철 이동할 때 이어폰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업이 됩니다. 이렇게 몰입도가 올라가서 처음에 한 5분, 10분 만에 장벽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이 돼요. 그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타보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몰입이 됩니다. 그분들이 참선을 하면서도 몰입을 하지만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도 몰입을, 그걸 연불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반복을 하면 몰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 반복인데 몰입을 유도를 합니다. 몰입을 유도하고 이게 절차 기억을 만들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분처럼 언어 교환을 할 수 있으면 언어 교환을 해서 학습하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 나 혼자 할 경우 저는 이 무한 반복 이거를 반복을 따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100번씩 뭐 자기가 너무 문장이 쉽고 너무 잘한다 그러면 50번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다시 수회해야 됩니다. 50번, 100번 한다고 해서 암묵기억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암묵기억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을 수백 개 반복해서 쉬운 문장, 쉬운 단어에서 자유자재로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프리토킹과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프리토킹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 프리토킹을 이렇게 병행해야 이제 이걸 써먹게 되고 효과적이 돼요. 제가 내년에 이제 정년을 합니다. 그래서 몰입을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항농문의 몰입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농문의 몰입 이야기 치면 이제 몰입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몰입을 활용한 창의 영재 교육을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원래는 제가 예전에 그 몰입 캠프를 했었는데 이제 몰입 캠프 그 주관하는 사람이 5학년 학생인데 교수님이 이 학생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지도를 해줄 수 있느냐. 당진에 사는 학생이에요. 당진에 사는 학생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줌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몰입을 활용한 창의 영재 교육을 나름 이제 했어요. 주로 이제 이 학생한테 뭐 미분이나 적분을 스스로 몰입해서 해결하는 거, 뭐 이 학생이 다 했어요. 천재들이 했던 거, 이제 뭐 1, 2주일 몰입해서 다 해결했는데, 이 학생한테 일체 사교육을 안 받으니까, 이제 다른 과목도 제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이 학생한테 뭘 시켰냐면, 학교 영어를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해서 이제 애워서 일주일에 이제 보내오는 거고, 이 학생은 이제 착실하니까, 먼저 이제 학교 교육, 먼저 이 학생이 보내온, 학교 영어를 이제 무한 반복해서 애워서 이제 녹음해서 보내온 겁니다. Look at A. What color is it? Now look at B. What color is it?
A is brown and B is orange. I don't think so. The two blocks are the same color, brown. What do you think? Look at the cat. The cat is coming down. I don't think so. The cat is coming up. I have no idea. What do you think? Now, take a look at C and D. Which is longer? C is longer than D. I don't think so. They are the same. I think so too. What do you think? 예, 이게 이제 학교 영어고요. 이제 이게 스탠더드 잉글리시도 중요하지만 리얼 잉글리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넌 스탠더드 잉글리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학생한테 세사미 스트리트를 에피소드마다 또 똑같이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매주 이걸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할게요. Hey, I'm Sass. Greetings, I will be Count. Funny you should say hello by saying greetings, Count, because today we're here to tell you all about the word greetings. I must get at you, Sass. You or tell them all about the word greetings, and I am here to count the greetings. Oh, okay, I didn't realize that. No problem, I tell all about the word greetings. Wonderful, please proceed, Sass, right? Greetings is a polite way to say hello. It's one wonderful definition. Oh, thanks, Count. You are very, very welcome. Now, Sass, it is time to come up with as many polite ways to say hello as you can think of. You want me to say a bunch of greetings? Yes, you say the greeting and I will count each greeting. Okay, let me think. Polite ways to say hello. Oh, how about hello? That is one greetings. 예,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중학생인데 이제 모리 캠프에 왔던 학생인데 역시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궁푸 판더를 한 건데 저거를 할 때 이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가 더 도움이 돼요. 자극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실제 상황이라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 좋은데 이 학생이 이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rotted in jail for 20 years because of your weakness. Obeying your master is not weakness. You knew I was the dragon warrior. You always knew. But when Oogway said otherwise,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Nothing. You were not meant to be the dragon warrior. That was not my fault. Not your fault? Who filled my head with dreams? Who drove me to train until my bones cracked? Who denied me my destiny? It was never my decision to make. It is now. Give me the scroll. I would rather die. I rotted in jail. 네. 원래 랭귀지 이머션 프로그램은 이제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어요. 캐나다에는 불어를 이제 쓰는 지역이 있죠. 퀘벡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영어가 네이티브인 애한테는 모든 수업을 불어로 가르치는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불어의 이머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어를 사용하는 애는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의 이제 이머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랭귀지 이머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을 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도 이렇게 잉글리시 이머션을 할 수 있다. 칸 아카데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살만 칸이에요. 이분이 2008년에 칸 아카데미를 창립을 했어요. 비영리기관이고 초중 고교 수준의 수학, 화학, 물리학부터 컴퓨터공학, 금융, 역사, 예술까지 4,000여 개의 동영상이 강의가 이제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5학년 학생, 지금은 이제 그 학생이 중학생이 되는데 이제 그 학생한테 이렇게 컴프리헨서블 인풋이 되도록 영어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Hi everyone. 이제 이 살만 칸이 Hi everyone, Sal Khan here. Just to remind everyone that Khan Academy is
그래서 수학을 이제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칸 아카데미로 그거를 공부하게끔 이제 해요. 유도를 해요. 그래서 칸 아카데미 요새는 코리아 칸 아카데미도 있어서 이렇게 한글로 자막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칸 아카데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딩도 이제 이 학생이 요새 코딩이 중요하니까 제가 코딩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칸 아카데미의 코딩을 아주 쉬운 것부터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칸 아카데미로 코딩을 공부하는데 애가 너무 재미있어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라면 제일 좋을 정도로 코딩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칸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컴프리헨서블 인풋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영어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영어라는 거는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 양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의 1부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거를 영어 가르치는 분들도 이런 거를 가르치는 애들한테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수학 이렇게 좀 가르치고 뭐 수학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하니까 이제 물리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칸 아카데미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 이렇게 틀어주고 이제 거기 해설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줬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칸 아카데미에서 영상을 다시 찾아서 2-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아직 자막 없이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게 그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 AP 코스거든요. 고등학생 중에서도 이제 AP는 뭐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학생한테는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학을 잘한다는 것은 뭐 쉽게 저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잘하는 거죠. 어학을 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학을 잘하려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려면 힘드니까 몰입에 의해서 효율도 높이고 재미가 있어. 좋아서 재밌어가지고 미쳐서 하도록 이제 몰입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효율과 선순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문법 위주, 해석 위주의 그런 외형 기억, 서술 기억 그런 위주에서 우리가 절차 기억, 암묵 기억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컴프리헨서블 인풋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쉬운 영어에 최대한 노출이 돼야 된다. 그것을 3의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를 아예 그런 걸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3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로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원어민이 듣고 말하고 읽는 방식, 그런 절차 기억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독직해, 직청직해 이렇게 원어민이 듣고 말하고 읽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시간 제 강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8분 정도가 남아서 딱 5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질문을 정말 너무 많이 남겨주셨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메일을 드리면 네네. 답변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또 묘미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중에 2가지만 혹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 몰입이라는 걸 성인에게 적용을 할 때 저희 성인들이 굉장히 외부 방해 요소가 많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 삶의 밸런스, 그것과 몰입의 그 밸런스, 이거를 같이 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즉 외부의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몰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학은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어학은 무슨 전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3의 일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자투리 시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제가 소개한 무한 반복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는 거를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거 안 해봐서 그게 절차 기억으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외국인하고 많이 말할 기회가 없는 사람은 저는 이제 무한 반복을 하면 아주 좋은데 이 무한 반복은 모든 자투리 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운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운전할 때 틀어놓으면 뭐 차가 막혀도 짜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 반복에서 따라하는 그 학습 강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 연수 가는 거의 효과의 몇 배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으셨죠? 해외 연수 가는 거에 몇 배 효과다. 네, 저는 그러니까 운전하러 그러면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이어폰으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화장실 갈 때도.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자투리 시간을 무한 반복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기 싫으면, 이제 무한 반복만 하기 싫으면, 지루하면 컴프리헨서블 인풋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보면 뭐 잉글리시 레벨 0 이런 게 있어요. 레벨 1.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 제가 들으면 대부분 알아듣는 그런 거를 많이 듣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투리 시간에 듣고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듣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뭐 따로 그 하루에 뭐 2시간을 그거 영어는 그렇게 헤비한 게 아니다. 영어는 그렇게 헤비한 게 아니고 그냥 자투리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책을 읽는 걸 즐기고, 소설을 즐기고, 소설 얘기를 듣는 거를 즐기고, 이제 단지 무한 반복만 약간 학습적인 거예요. 이제 이거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듣고 읽고 하는 거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쉬운 거를 그냥 듣고, 한글의 뜻을 읽으면은 이제 소설도 재밌어요. 어린애들이 보는 쉬운 것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쓰면 그 소설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가 그 얘기를 보면 동영상에 나와 있는 얘기나 뭐 보면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면 된다. 그걸 자투리 시간에. 상에도 무한 반복, 자투리 시간에 모두 반복으로 comprehensible input 저희 수업 시간에 다 배웠죠, 여러분. SLS 시간에. 그래서 이 밖에도 질문이 정말 너무 많은데 저희 이제 귀한 교수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라서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저희 원우회에서 질문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교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황농문 교수님 통해서 저희 소중한 시간 보냈는데 어떠셨나요? 목소리 좀 켜주세요. 가능하신 분들 교수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거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수님 저희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 이제 그 원후에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조금만 더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